그래서 보습의 꿀팁, 아토베리아라는 제품인데요. 더마베이비라고 해서 베이비 라인이거든요. 아, 베이비 라인이요? 규진이 어린이에게 이걸 발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 애기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우리가 막 바디에 특징이 담기는 그런 향과 아저씨! K닥터! 반갑습니다. 예, 어김없이 출동했습니다. 이거 방송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나한테 좀 물어보더라고. 왜? 원장쌤 좀 소개시켜달라. 얘기가 제일 많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네미네와 미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저의 주 전공, 어머나. 저의 메인 메인? 아토피 피부염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박이다. 아니, 요즘 아토피가 더 극성이에요. 아, 맞아요. 뭐 환경 호르몬 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의 아이들은 피부가 건강한 편인가요? 저희가 사실은 아토피를 제가 시작하게 된 게 사실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이 첫째랑 둘째는 좀 금방 괜찮아지는 편이었고요. 셋째는 한 세 돌 때까지는 조금 많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뒤에 이런 데다가 정말 이렇게 쫙쫙 긁은 상처 있죠. 어떡해. 그런 게 막 생겨 있고. 속상해. 네. 사실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혹시 뭐 나중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없지는 않다 보니 이 아이를 위해서 약 말고도 내가 뭘 좀 더 할 수 있을까를 좀 계속 고민을 했었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뷰티 쪽이 워낙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뷰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생을 위한 그런 시술들이 사실 아토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좀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게 되면서 아토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토피 전문으로 좀 치료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새 아이가 전부 다 아토피가 있고 또 원장 선생님도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그 고통을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은데. F네, F야, 오빠. 아니 T야. TT. 저는 피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의 행복과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허용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치료를 좀 더 신경을 쓰고 목욕과 보습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려운 상태에서 야 너 긁지 마 하고 혼내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스트레스일 뿐이야. 해결이 네네네. 되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치료를 해주는 쪽으로 저는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토피의 목욕과 보습이 중요하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목욕이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조해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목욕과 보습 그리고 아토피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목욕은 꼭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땀도 흘리고 막 각질도 떨어지고 또 사실 미세먼지나 이런 공해나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오염원들이 사실은 밤새도록 내 피부를 계속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씻고 자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죠? 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게 말이 안 별로고 돼. 갔다 와서 씻어야 돼. 맞아.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씻는 게 중요하고, 바디워시는 쓰는 게 좋은데 어떤 바디워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이런 게 꿀팁이라고. 이런 바디워시를 쓸 때는 막 상도 사실은 좀 자극원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물론 뭐 이 피부가 안 좋을 때는 향이 없는 바디워시를 쓰는 게 좋고, pH도 한 4.5에서 5.5 정도 약산성 제품을 사용을 해서 pH를 좀 낮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피부가 약산성인 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산성, 연기성, 맞아요. 산성. 이과입니다. pH. 산성은 이제 pH 7보다 낮은 거를 산성이라고 하고, 더 높은 걸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비누는 염기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피부는 산성이에요. 약산성. 근데 이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 pH가 좀 높아요, 남들보다. 연기성이구나. 염기성까지는 약간 아니지만 중성에 약간 좀 더 중성에 가까운 피부. 드디어 똑똑해 보이는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어. 다리 좀 보겠습니다. 가려워서 긁다 보면은 더러운 손으로 막 긁게 되거든요. 급하니까 막. 네, 막 그러면 더러운 손톱으로 긁었는데 피부도 약산성이 아니고 그러면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산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산성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세균이 침투가 쉬워지는구나. 근데 바디워시를 쓰면 이제 건조해진다 이런 사실 속설이 많잖아요. 근데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는 게 보습이에요. 그래서 보습의 꿀팁, 그 화장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만약에 뭐 샤워 커튼이 있거나 샤워부스가 있으면 그 안에서 살짝 수건으로 톡톡톡톡 해서 물을 흡수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바디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보습력을 10배 높여줄 수 있는 꿀팁입니다. 피부 장벽을 딱 만들어버려서 못 나가! 수분! 나! 하는 거군요. 이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이지? 이름이 뭐예요? 아토베리아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올리브영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병원 라인이라서 병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 보습제예요. 병원 에디션. 처방을 받아서 받게 되는 이런 약품들이라고 하나요? 화장품들이 맞아. 실제 시중에 파는 화장품들과 진짜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분의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화장품이 아니고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어요. 의료기기요? 왜요? 얘 뭐 있나? 피부는 피부 장벽이 있거든요. 이 피부 장벽이 각질세포가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시멘트처럼 메꿔준 역할을 하는 게 지질이에요. 이 지질이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이런 다양한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피부가 손상이 됐거나 알레르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질이 좀 부족하거든요, 남들보다. 그래서 그 지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습제 또는 이런 의료기기들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병원에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바로 팔 걷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또 해봐야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더마베이비라고 해서 베이비 라인이거든요. 아, 베이비 라인이요? 애기들만 쓰는. 우리 신규진이 어린이에게 이걸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애기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네, 발라보시면 나 진짜 향이 하나도 없어. 진짜 무향이다. 네, 향이 없죠. 우와. 이게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막 바디워시나 괜찮은데 습진이 그런 향 있는 거 아저씨! 아니 목욕탕 왔으면 돈을 내고 써야지. 뭐 로션을 이렇게 다 쓰면 어떡해? 아니 지금 내가 다 봤어요. 온몸 곳곳 구석을 다 이렇게 어메 어떻을까? 이럴 때 발라도 되죠?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와 진짜 그게 느껴지네. 그 뭔가 장벽 베리어가 쳐지는 게 느껴지네. 뭔가 제형 느낌이 되게 조금 더 마일드하고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기도 근데 하고. 끈적거리진 않아. 맞아. 쫀득한데. 이것도 약산성이에요. 그렇구나. 피부의 산성도를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저희가 바른 거 이외에 좀 종류가 다양한 것 같거든요. 네. 여기는 두 가지는 이제 더마베이비라고 해서 0에서 36개월 아기들을 대상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렇다고 뭐 성인이 쓸 수 없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 써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유아 테스트가 있다는 특장점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아토베리어가 제일 좀 흔하게 쓰고 있는 그런 보습제들이고요. 아토베리어는 조금 더 묽고 에스트라 크림이 조금 더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에스트라 크림이 조금 더 좀 맞을 수 있고요. 얘가. 에스트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 가려움증 완화 쪽에 조금 더 특성화가 돼 있는 그런 보습제. 이거 지금 좀 발라볼 수 있나요? 제가 발목에 지금 아줌마. 목욕탕이 아니에요. 아유 좀 이렇게 발목에 살짝 발라볼게요. 왜 가려운데? 아니 이게 저도 아토피는 아닌데 약간 건선이 오래돼서 피부가 태선화가 돼가지고 진짜 끊임없이 간지럽고 아무리 스테로이드를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되게 발림성이 너무 좋은데요? 부드럽네요. 오. 아까 뭐 목욕과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목욕이 있고 점점 올라온다. 샤워가 있잖아요.
근데 목욕이 좋아요? 샤워가 좋아요? 탕목욕을 하면은 이제 몸이 전체가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수분을 쫙 흡수를 할 수 있어서 목욕을 짧게 하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짧게? 그리고 탕목욕을 하려면 약간 막 뜨거운 물 해가지고 몸을 노근노근하게 맞아요.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분들은 이런 뜨거운 물이나 너무 오랫동안 15분 이상 통 안에 들어있는 거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32에서 34도 약간 시원한 느낌의 온도에서 잠깐 한 5분 10분 잠깐 하시면 좋아요. 아토피에 목욕에 대한, 보습에 대한 엇갈린 평들이 워낙 많았어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맞는 건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원장님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게 되니까 너무 다행이고. 보습은 정말 심할 때에는 보습을 하루에 5번까지도 하기도 해요. 이게 보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막 되게 두껍게 보습제를 막 치덕치덕 바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요. 이게 두껍게 발라봐야 뭐 거의 옷에 쓸리거나 하면서 금방 날아가고, 근데 왜 사람 심리가 두껍게 바르면 왠지 많이 발랐으니까 오랫동안 안 발라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얇게 해서 자주자주 발라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번 회차는 진짜 꿀팁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이거 유출하면 안 되는데 나만 알고 싶은데, 하지만 K닥터 헤멘데스는 다 드립니다. 오늘 또 아토피 목욕과 보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렇게 제품까지 추천해 주셨는데 아마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눠볼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네.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K닥터 헤멘데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